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기세를 이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2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독주를 하고 코스피와 하이닉스도 분명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 삼성전자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가 조금 더 빨리 가냐의 문제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을 가면 되는 것. 저 개인적으로 현재의 구간은 마찬가지로 이 폭발 직전의 고루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겁니다. 장세가 어떻든 또 분위기가 어떻든 지금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주는 요 M7이죠. 마소,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동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유심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성을 증명하는 거 가장 첫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 요 두 부분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4월 FOMC가 열리고 나서 파월의 기자회견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패드워치상 4월의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파월이 어떠한 스탠스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요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삼성전자에 대입을 시켰을 때 이전까지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진짜는 요 이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해놓고 버텨내는 거죠. 그게 지금의 구간 여러분들 5일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는 장기성 이벤트가 아닌 단발성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주가 넘게 미국과 이란은 이 2차 협상에 대한 줄다리기라고 있는데요. 협상을 한 해 만에 심지어 어제는 백악관 총격 사건까지 좀 나왔었죠. 이 매스컴에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정작 시장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스닥, S&P 신고가 나왔었고요. 심지어 코스피도 오늘 6,6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M7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만약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매수로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제발 털리지 말자. 자,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월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현재는 반도체 투톱 모두 실적이 나왔죠. 이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차이점은 바로 이 메모리 부문이죠. 이 격차가 무려 15조 차이였습니다. 이 중심에는 범용 D램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범용 D램은 CPU에 꼽히는 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드라마틱한 기술이 요구되고 그러한 칩은 아니지만 지금 이 범용의 D램 값이 올해 들어 100%가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캐파의 차이. 삼성전자는 물량 공세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1분기 달마다 51만 장을 찍어냈던 반면 하이닉스는 달마다 41만 장을 찍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이유에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4죠. 장기 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범용 D램 값이 폭등을 해도 이 비중 자체를 늘릴 수가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HBM4 고객사별로 공급을 1년 단위로 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좀 많은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닉스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순식간에 장세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삼성전자 지금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26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4월 27일 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도 무조건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인텔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시간의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인텔의 CEO 리프탄이 말을 하길 현재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전력 공급에 대한 효율성, 이 기술력에 있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금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히 이 인텔과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를 다시금 돌려냈고 지지력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이러한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금요일장에는 이 5일선 위에서 다시금 정배열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랑 똑같은 상황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 금요일에 이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인텔 관련주다. 요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서울 반도체만의 이러한 특성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서울 반도체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0%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시간 뒤에는 상한가 꽉 채워서 나왔었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3.5% 수준만 띄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6%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세 확실하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
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월요일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중국인데요. 모건 스탠리에 이어 화타이증권도 우리 삼성전자의 사상 첫 매수 리포트를 좀 냈었는데요. 자,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무려 36만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기대값이 무려 60%가 넘어가는 거죠. 자,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하물며 이 파운드리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번 연도서부터는 완벽하게 성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이 디램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시기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을 여러분들 자그마치 713조, 영업이익을 382조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대박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삼성전자는 이 추세로부터 완벽하게 돌려낸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16만 9천 원 부근이지만 실질적 대응 구간은 요 5일선과 11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이 5일선이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1차로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입니다. 이 5일선과 접촉이 되는지 중첩이 되는지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소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만 아픈 겁니다. 이 5일선과 11선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를 해놓고 버텨내는 거, 이게 지금 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금요일의 미장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었는데요.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죠. 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국장도 코스피도 신고가, 코스닥도 아주 기분 좋은 52주 신고가를 써냈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200포인트를 넘겨냈어요. 자, 이번 주 우리의 빅 이벤트 M7의 실적 발표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남아있는데요. 탄력을 받고 그냥 가느냐 혹은 변수에 따라 조금은 눌렸다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4일이라는 시간이 한 번 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 필요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신고가가 분명 나왔기 때문에 변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건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이라고 봐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은 분명히 공략을 해야 되는 장이고요. 자, 내일 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나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저는 오늘의 이 봉이 다시 한 번 더 대변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어지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